저는 낚이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분은 낚는 입장이었네요. 네, 아. 낚는 입장에서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신발 진짜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입니다. 언니 우리 자기소개 좀 하기로 했잖아.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 언니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청여우 강양숙이고요. 마을에서 그 지역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이름은 사람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여우 전미란입니다. 제정신이 안녕하세요. 백여우 김정주입니다. 근데 왜 앞에 다 빼? 아니 기껏 나한테는 하라고 그래놓고 얘들은 왜 모질이 이장해야 되고 지난 맨 첫날에서 했은게 했은게 그때 했은게 그거는. 좋아 그럼. 마네킹. 거대한 진열장 속으로 건태가 걸어 들어간다. 인공향과 여러 색조의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의 무기력한 기분을 일시에 누그러뜨려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현대인의 가난이라는 백화점, 상품들로 넘쳐나는 풍요로운 계곡에 체포되는 순간 두 눈은 빛을 발하며 분주해진다. 그리고 북적대는 매대마다 달려들어 사람들과의 자리전쟁에 정신이 팔려나간다. 젖은 장작이 타는 듯한 한낮의 무료함에 쫓겨 어디로든 나서지 않을 수 없을 때 집 근처 백화점만한 곳도 없다. 도시가 내게 준 선물 같은 장소다. 의류 매장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여기저기 진을 치고 있는 플라스틱 장승들이다. 지그시 내리깐 눈, 만사를 초월한 듯한 눈빛, 몽롱하게 풀어 헤치고 있는 우수, 그러면서도 누구와도 쉽게 상대하지 않을 것처럼 당당하고 차갑고 도도하다. 감각적인 유행과 품격을 한껏 뽐내고 있는 마네킹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브랜드를 꼬리표로 달고 존재를 외쳐대고 있다. 유행에 쫓겨 바싹 마를 대로 마른 어깨 위, 비스듬히 잘려나간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은 굳이 필요 없고 몸뚱이만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마네킹 마케팅. 아무 의식도 느낌도 없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작이 경직된 채 멈춰버린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내가 모르는 제3의 어떤 생명감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화려한 세계에 사는 그들은 눈으로만 만지세요 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층층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내 마음의 경로를 내시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닐까. 계산 빠른 그들은 내 지갑 속 형편을 훤히 들여다보며 손에 넣기 어려운 욕망을 부추겨 언제나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충동 욕구로 배만 불러오게 하고 다른 감각들은 꽉꽉 틀어막는다. 그들은 싱싱한 시간이 토막나고 있는 현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로 기진맥진해지는 나를 지켜보며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가끔 매장 후미진 구석에 옷이 벗겨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채 뒹굴고 있는 마네킹들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 섬뜩한 괴담의 한 장면 같기도 한 민망하게 발가벗겨진 몸뚱이들, 노브라의 힘을 건 가슴들, 날림으로 만들어진 기간 없는 인공신체를 보는 순간 왜 갑자기 그것들이 내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 유행을 걸쳤던 그들의 최첨단 멋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추악한 몰골들인지, 문여심을 공략했던 화려한 마케팅의 정지된 몸짓들은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고
폭로하듯 옷을 다 벗어버린 나체들의 시위 같다. 우리들은 단지 옷걸이, 행거였을 뿐이라고 아무 장식도 가림도 없이 정직하게 외쳐대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던 극진한 친절과 기분 좋은 상냥함으로 써먹다 만 것 같은 묘한 배배감이 든다. 가슴 한쪽이 허해진다. 등을 돌리려는데 도도하고 매력적이던 화신들이 쓰러진 채 뒤채며 특유의 고독한 화법으로 내게 말을 걸어온다. 가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사실 헛개비들이니까요. 당신은요? 당신도 헛개비가 아니신가요?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곳에 권태라는 생활 쓰레기를 버리러 온 당신의 속내가 드러나면 쫓겨나고 말 테니까요. 남 모르는 내적 소란함으로 필요 이상의 감정 비용을 지불하며 바가지를 쓰고 있는 나 또한 의식의 부재로 서 있거나 나뒹굴고 있는 마네킹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다시 들어도 네. 정말 감동이에요. 아, 네, 그리고 처음 이 글을 네. 이제 제가 접하게 됐을 때 정말 누구 표현대로 이 책 읽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셈이 났어요. 인문학 공부를 똑같이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들여다봤고 저는 왜 내 눈에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내가 못했을까? 처음에 그 거대한 진열장 속으로 권태가 걸어 들어간다. 네. 벌써 여기에서 내가 같이 딸려가는 듯한.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 갈 때 느낌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 반짝반짝하고 네. 거대하고 화려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다른 세상 같은 느낌. 어쩌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면서도 그쵸. 아, 내가 여기에서 나도 함께 뭔가 섞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이 첫 문장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권태가 거대한 진열장으로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존재 실체 자체가 권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비유적인 문장이 나왔는데 지금 10여 년 전에 이 글을 썼어도 지금 읽어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썼나. 그 물욕에 대한 것은 잠재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인이 들어서 젖배기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한번 들어서 그걸 해소하고도 싶고 한번 들어보고 듣는 행위,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내 감정도 또 느껴보고 싶고 작가로서 그래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입했고 들어봤고 남들의 시선도 느껴봤고 예, 그런 것은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정말 누구로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도 진행형인 나의 어떤 감정 상태 같아요. 그때 요 마네킹 쓸 쯤에 언니 마음은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섬에서 올라왔잖아요. 신호등도 없는 섬에서 올라왔을 때 그 대형 마트에 그 천장까지 쌓아 올린 그 물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황홀하고 와, 도시다. 좋다. 정말 이 글에서도 말했다시피 도시가 준 선물 같은 장소다. 얼마든지 섬에서는 너무 무료하고 물론 자연이 저기에서 바닷가 나가고 했지만 여기서는 아이 손잡고 마트를 많이 다녔어요. 그랬을 때 어떤 도시 소시민으로서 그 겪어야 했던 느껴야 했던 그 상대적 빈곤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는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네. 아 정말 여우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 나눴었던 네. 문학시 같은 경우에도 예. 깜빡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읽으신 분들은
사람으로 착각을 예, 하게 예. 되는데 네. 마네킹 역시 마네킹이지만 마네킹을 가지고 그죠? 우리 인간을 얘기한 것 같고 인간을 또 마네킹으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마네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예. 이 글 속에서 마네킹은 곧 나를 비유해서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오감이 살아있지 않는 마네킹과 내 자신을 비유한 거죠. 예, 숨 쉬고 느끼고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싱싱한 시간을 토막내고 그 공간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나 자신과 저 마네킹이 뭐가 다를 게 뭐 있을까라는 어떤 발상에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청려우님께서는 잠깐만. 청려우는 전공이 의상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의류. 예, 의류학과.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를 것 같은데 백화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남다르죠. 네. 저는 사실은 의류 쪽이 아니라 문학 쪽을 가고 싶었어요. 사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얼결에 의류학과를 가고 보니까 너무 생소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동대문 원단시장 뛰어다니고 뭐 재단하고 재봉질하고 그런 게 고역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땡땡이도 많이 쳤어요. 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의류 그 샵을 하게 됐어요. 아. 제가 이제 거기 마네킹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대문 시장 가서 그거를 물건을 막 띄어다가 거기다 다 입히는 거예요. 마네킹이 입을 때 팔도 떼야 되고 막 여기 그래서처럼 네네. 허리도 툭 해가 네. 다 그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그 마네킹이 작가가 보는 네. 이런 시선보다는 나는 그게 생계수단이었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그랬겠네요. 저는 낚이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분은 낚는 입장이었네요. 네, 아. 낚는 입장에서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손님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예. 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네. 이제 공통된 시각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예. 눈으로만 만지라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감각들 중에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시각만이 이렇게 돌출되고 그것만을 그렇죠. 좀 강요하고 강제된 그런 듯한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하는 또 폭력 또한 또 무지 많을 것 같아서 이 시각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 생각 조금 들었어요.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선이 폭력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선을 피할 수 없고 또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요.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우리가 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또 보잖아요. 뒤태. 그러면서 내 뒷모습 어때? 그리고 옷 파는 점원도 뒷모습이 너무 이뻐요. 내가 딱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는 앞모습이 별로인데 뒷모습이 너무 이뻐요 할 때 그 뒷모습에 의해서 또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시선에 굉장히 휘둘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게 단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적인 면에서도 되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뒤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시선으로부터 계속 끄달리고 뭐 그러면서 물론 성장도 하겠지만 좀 벗어나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누군가의 시선의 폭력이라든가 또 나도 누군가에게 시선의 폭력을 그렇죠.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또 그렇죠. 가해자이기도 하니까. 근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그렇죠. 관대한데 맞아. 누가 나한테 요만한 거에 관한 거는 내가 견디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는 네. 그냥
입으로 네. 좀 거친 말도 합니다. 한번 확 내뱉어 버리고 연병 땀병에 가다버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 죽으려고 같으니 십장생 같은. 그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기도 하고 거친 말 거친 여기서 말. 한마디. 아유, 마이크. 이 입으로 어떻게? 나 신발. 진짜. 에라이. 질문 또 드릴 거 있어요. 네. 여기 마네킹에서 오늘 보면 우리 백녀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마네킹으로 사실 나는 무슨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네. 내 속에 끓는 그 욕망은 네.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아까 얘기 예, 좀 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여 년 전에 쓴 글인데 아까 청류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런 마음이냐. 현재 진행 행위다. 이런 잠재울 수 없는 거 끝없이 솟아나는 이 욕구, 물욕 뭐 이런 것에서 끄달리고 있는 어떤 나의 현재성을 말하고 싶었고 또 내밀한 내 이야기지만 방금 저기 백여우가 말하듯이 솔직했다. 이런 표현이 되게 저는 작가로서 듣기 좋아요. 솔직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굉장히 내밀하고 속물적인 때로는 그런 나의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가 되도록 문학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어떤 그런 흔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성공적인 작품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또 마네킹을 가지고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허상이나 뭐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꺼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우비 애정을 담아주세요.